이어서 봅시다. (11번) A puppy 강아지 will often cry, whimper or howl 종종 울거나 칭얼거리거나 낑낑거리거나 울부짖을 거래. When he is left alone 혼자 남겨졌을 때. 개 키우는 사람? 개 키우는 사람 없구나. 고양이 키우는 사람? 도 없구나. 안 키우는구나. 다 알레르기 환자니? 고양이를 하나 키우고 싶은데 내가 알러지 때문에 못 키우고 있거든. 털 날려서. 아무튼 자, 개는 운다는 이야기지. 혼자 남겨졌을 때. 그쵸? 혼자 있으면 낑낑댄다. 뭐 여러 가지 합쳐서 그냥 운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걔가 혼자 있으면 왜 울까라는 거지. 혼자 있는데 굳이 낑낑대고 울고 이러는 거는 누구한테 들으라고 하는 얘기일까? 혼자 남겨져 있다는 걸 얘가 존재 인식을 못 할까? 개라는 건 원래 밤늦게 들어가도 문 열고 오면 꼬리치면서 따라온다며. 자, 그러면은 걔는 굳이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는데 왜 울까? 누구 들으라고 우는 게 아니란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왜 우냐는 거지. 들으라고 우는 거일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누가 있냐고 울 수도 있는 거잖아. 없는 걸 인식하니까는, 외로우니까. 아이들도 그렇겠죠. 뭐 지금 너희들에게 이제 학원 끝나고 지금 10시 넘어서 집에 가면 10시 반 될 거 아닙니까? 10시 반에 갔는데 너네 부모님이나 뭐 형제가 없어. 그리고 이제 식탁에 쪽지 하나 남겨져 있어. 2만 원 딱 있고. 여행 간다. 오늘 저녁밥 내일 아침까지 알아서 챙겨 먹어라. 슬퍼서 울 겁니까? 무서워서? 두렵고 무서워서? 아, 진짜? 아니, 집안에 밤에 아무도 없어. 그리고 이제 식탁에 2만 원이 있고 치킨 시켜 먹으래. 되게 무섭고 막 그래요? 짜증날 것 같아. 왜? 나도 가야 되는데? 아, 가족여행을 좋아하는구나. 미안해. 내가 여학생 코드를 맞추지 못했어. 자, 남학생. 가족여행 가고 싶냐? 어때, 기분이? 환상적이지? 뭐 할 거야? 뭐 어떻게 놀 거야? 그쵸? 일단 치킨 시켜놓고, 콜라 시켜놓고, 내가 여기서 굳이 너 뭐 술을 먹네 마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게. 치킨에 콜라 2만 원짜리 딱 세트 시켜놓고 영화 틀어놓고 오늘 해피할 거잖아. 오늘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시험이고 뭐고 일단 난 오늘 놀아야겠다. 하지만 17살이 아니라 7살짜리 애는 울 거잖아. 무섭다고 울고 난리치지 않을까? 그지? 자, 그러면 혼자 있으면 불안하니까 울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 불안해서 운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불안해서 울어. 이거는 이제 명백한 사실이죠. 왜냐면 그래서 그냥 운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굳이 여기서 개를 얘기하는 게 와일드 퍼피가 아니냐, 와일드 애니멀이 아니라 도메스티케이티드 된 거잖아. 우리가 사육하는 거잖아. 우리가 여행을 갔습니다. 뭐 개가 혼자 남겼을 때 웁니다. 그리고 계속 울부짖어. 그거 그냥 냅둬.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옆집에서 항의 들어오겠지. 밑집에서. 층간소음. 층간소음 핫한 이슈잖아. 자, 그러면 이 우는 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 방안을 한번 일반적으로 지금 그냥 지문을 좀 떠나서 구체적인 타당한 방안을 생각해 봅시다. 왜냐면 요약하라고 나올 것 같거든. 개가 울부짖으면 이걸 안 울게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목을 잡아 뜯어야 되나?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동물을 알레르기도 있지만 못 키우는 것 중에 하나가 난 그것 때문이거든. 내 집이 유감스럽게도 마당이 있는 넓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방 안에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거세를 시켜야 된단 말이지. 자, 거세 어떻게 생각해? 그렇잖아. 보통 중성화 한다고 많이 하죠. 좀 돌려 얘기해서. 그 중성화를 하는 이유가 뭐야? 밤마다 울부짖으니까. 그럼 이거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과연 우리 교과서에서 그렇게, 심지어 이제 그런 경우도 가끔 이제 옛날에 한참 핫했어요. 개나 고양이가 자꾸 밤에 짖으니까는 중성화 시켜놓아서 성대도 뜯어버리는 거야. 목소리 잘 못 내버리게.
난 그게 인간으로서의 할 짓은 아니라고, 인간이 동물에게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아무튼 그거를 과연 EBS에서 대답이라고 대안이라고 제시할까 얘들아? 절대 아니지. 그지? 그럼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른 교육적인, 교육 방송이니까 교육적인 수단을 제시할 거란 이야기지. 그럼 그 내용에 대한 해결책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This is basically his way.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의 방법이야. Way of calling out for attention. 부르는 거지, for attention. 관심을 위해서. 관종이라는 얘기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르는 그의 방식이라는 얘기지. 걔의 방식이라는 이야기야. 걔는 사람이 없으면 운다란 이야기야. 불안해서. Or of calling out to make sure. 부르는 거야. To make sure. 확인하기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That you know he is there. 그가 있다라는 것을, 걔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And you have not forgotten about him. 그를 까먹지 말라고. 걔는 외로움을 많이 탄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걔는 관종이다. 자, 그러면 걔가 울부짖는 이유는 관종이니까야. 관심을 필요로 해요. 자, 그럼 관심이 있어야 돼. 늘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울부짖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He feels insecure. 그는 불안함을 느껴. When he is left alone. 혼자 있을 때. 관심을 끌어야 되는데 관중이 없으면 불안함을 느낀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When you are out of the house and he is in his crate. 너는 집 밖에 있고요. 그리고 걔는 he is in his crate. 그의 상자 안에 있을 때, 그의 우리 안에 있을 때, 그의 집 안에 있을 때, 혹은 when you are in another part of the house. 집의 다른 부분에 있을 때. 집의 다른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죠? 소리가 갑자기 커지네? 왜 저러지? 터지는 거 아니겠지? 집의 다른 부분에 있어요. 집이 되게 큰 집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혹은 뭐 방을 나눴다는 얘기가 되겠지. And he cannot see you. 그가 볼 수 없을 때. 그럼 사례가 이제 두 개에서 나타내는 사례가 어떤 겁니까? 관심을 필요로 하는데 관심을 줄 대상이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관심 대상이 부재가 개를 짖게 만든다. 그러면 the noise he is making. 그가 만드는 이 소음, 소리, 걔가 짖는 거. 걔가 짖는 것은 is an expression of the anxiety. 불안감의 표현이란 이야기입니다. 걔가 짖는 것은 불안감이래요. He fears at being alone. 그가 느끼는 거야. At being alone. 혼자일 때 느끼는 불안감의 표시란 이야기입니다. 걔가 짖는 이야기는. So, 그래서 he needs to be taught.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어. 교육을 당할 필요가 있어. 그가 가르치는 거 아니죠. Be taught that being alone is okay. 혼자 있는 게 괜찮다라는 걸 배울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해결책은? 해결책. 문제 제기를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해결책을 줘야지. 해결책은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걸 학습시켜야 되는 거야. 물리적인 성대를 뜯어버리는 게 아니라 학습. 혼자 있어도 괜찮아. 그런데 학습 방향을 한번 봅시다. You are not actually trying the dog to stop making noise. 걔한테 훈련을 시키는 내용이 짖지 마를 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짖으면은 그냥 뭐 물리적인 수단이든 뭐가 됐건 동원해서 그냥 안 짖게 만드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내가 아까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죠. 성대를 뜯어버리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You are training him to feel comfortable.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해결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When he is all by himself. 그 자체로서 모두가 그냥 혼자 있을 때, 그 자체일 때, 그냥 홀로 있을 때. When he is alone. 홀로 있을 때. And removing the need. 그리고 필요성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To make the noise. 소리를 내야 될 필요성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걸 할 때 여기에 방향성은 짖지마가 아니라 편안함을 준다는 이야기죠. 편안함 제공. 그럼 키워드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봅시다. 개는 짖어요. 그리고 이건 되게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파란색으로 체크해놨죠. 그 다음에 이 개가 짖는 이유는 불안해서 짖는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학습은 학습인데 어떠한 학습? 혼자 있어도 괜찮다라는 편안함을 제공하는 학습을 통해서 개가 안 짖게 만들어야 된다. 네, 필기하시고. 자, 12번 오늘의 마지막 지문. 필기 다 됐죠? 아, 지문이 어려워. 과학 지문이야. 우리 보통 과학 지문 나오면 항상 어렵지 않니? 조금 뜬금없는 건데 이과 지문의 꽃은 과학 지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과학 지문은 이과도 어렵고 문과도 어려운데 이과가 더 어렵단 말입니다. 이과 쪽을 택한 친구들이 뭐 문이과 구분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문과의 꽃은 뭘까? 그 과목으로 뭐 너희들 대학 전공으로 따졌을 때 이과 수학, 이과 공대 뭐 자연대학, 공과대학, 이과대학의 최고봉의 학과 그 정점에 있는 학과는 무엇일까? 가장 어려운 걸 배우는 뭘 것 같아, 재민아? 이과의 최고봉은 이과는 뭘로 하건 결국에는 수학으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그 수학은 사실 물리를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대학에서 가장 어려운 걸 배우는 건 물리학과란 이야기지. 자, 그러면 문과 학문의 끝은 어딜까? 문과에서 가장 어려운 걸 배우는데 아니야. 법은 의외로 할만합니다. 그냥 점수가 높은 거 말고. 아, 경제는 수학이죠. 반반이죠. 하이브리드죠. 법을 얘기를 나온 김에 하면은, 자, 물리학과죠. 아까 전에 내가 얘기한 건 이과 학문의 끝판왕은 물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직스. 피직스를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이과에는 공대라는 게 존재하잖아. 자연과학대학이랑 공과대학이라는 게 존재하잖아. 엔지니어링이란 건 되게 실용적인 거거든. 그래서 물리학과의 실용적인 부분이 기계공학과야. 조금 더 쉬워. 왜냐면 물리를 배우는 이유는 뭔가를 움직이는 걸 배우기 위해서고 그거를 실용적으로 써먹는 게 기계공학이라는 거지. 기계를 움직이는 거. 법학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법은 사실 되게 실용적인 학문입니다. 공대예요, 공대.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으로 분리되는 게 이게 일종의 문과의 공대 느낌이거든. 그거 말고 순수하게 인문대학의 끝판왕. 철학. 자, 그럼 철학 지문은 근데 의외로 우리가 풀만하단 말이지. 철학 지문은 왜 풀만할까? 철학 지문은 어렵게 내질 못해. 이과는 어쨌든 간에 답이 있는 학문이야. 숫자가 나와. 철학은 한도 끝도 없잖아. 철학은 답이 안 나온 걸 가지고 싸우는 게 철학이니까 이거 어렵게 내기 시작하면 답을 맞출 수가 없다고. 그래서 철학 지문은 좀 쉽고 이과 이제 공학 지문이 좀 어렵게 나오는 거야. 좀 쓰잘데기 없는 얘기였어요. 문제 풀게요. 계속 봅시다. How do one-way mirrors? 어떻게 하냐라는 거지. one-way mirror. 단방향 거울이라는 것은 the ones, 이 one-way mirrors 이러한 거울들 used in interrogation room work. The ones work. 어떻게 작동하냐는 거지. 단방향 거울인데 주로 interrogation room, 취조실에서 사용되는 것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취조라는 interrogation이라는 말을 더 이제 많이 쓰긴 해요. 근데 유의어로 좀 나올 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모아서 드릴게요. 일일이 다 적어주면 좀 한도 끝도 없더라고. 자, 그러면은 우리 글의 소재 단방향 거울. 취조실에서 쓰이는 단방향 거울이라는데 이게 일단 뭔지 혹시 감을 잡을 수 있나요? 알아요? 애매하게 알겠지.
알아요? 확실하게? 혹시 알아요? 단방향 거울 그런 거 있잖아. 그 뭐 주로 경찰이나 뭐 검찰들이 나오는 영화들 보면은 꼭 또 취조 장면 중간 하나씩 나오잖아. 방 안에 방이 이렇게 있으면은 뭐 책상 이렇게 있고 여기 뭐 사람 하나 있고 여기 또 사람 하나 있고 그럼 뭐 누구 하나는 뭐 검사가 될 테고 하나는 뭐 이제 용의자가 될 거고 둘이서 막 이제 얘가 막 이제 또 협박하잖아. 사실대로 말해 뭐 어쩌고저쩌고 어르고 달래고 하잖아. 근데 이때 여기에 거울이 도대체 필요가 없지만 도대체 이 거울은 어디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걸까? 어디. 방금 반응을 해가지고. 요 밖에서 또 누군가가 또 지켜보고 있다고. 자, 이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영화를 보면은 그냥 사실 답이 나와요. 이 글의 소재가. 여기 있는 거랑, 여기는 일단 환하죠? 굉장히. 여기 조명 환하게 비춰준 적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잖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는 이게 보이는 게 가능. 여기서는 이게 불능이잖아. 안 보이잖아. 그죠? 뭐 이걸 그릴 필요는 없어. 나중에 내가 다른 걸로 그려줄 거야. 원리는 통합적으로 그려줄 겁니다. 지금 이 소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거울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유리고 여기서는 거울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할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단방향 거울이라는 거의 소재에 대한 개념만 좀 잡아봤습니다. 실제로 가본 적 있거든요. 아니 내가 잘못해서 간 건 아니야. 얘들아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내가 잘못해서 간 건 아니고 한번 구경시켜달라고 해서 친구한테 그냥 가본 적 있어. 살벌하더라고요. 굉장히 삭막하더라고 분위기가. 항상 지하에 있어. 그리고 아무튼 계속 봅시다. One way mirror seems to be a mirror. 단방향 거울은 거울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울이니까. 미러가 아니면 미러란 말을 안 썼겠지. When seen from one side. 한쪽에서는 거울처럼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림 지금 지워버렸지만 취조실에 보면은 거울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 안에 누가 있는지 안 보인다는 이야기죠. But 하지만 as a window 창문처럼 보여요. When seen from the opposite side 반대 사이드에서 보면은 반대면에서 보면은 유리창으로 보인다.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을 대한 아까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몰랐다라면 이걸 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되게 이제 아이러닉한 건데 특히나 올해 수능 특강에서도 비슷한 게 있었거든. 올해 수능 특강에서 게임 얘기가 나왔거든. 이제 올해 수능이 끝났지만 올해 수특에서 게임 얘기가 나왔는데 내가 그때 고3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수특은 보통 빨리 진도 나가요. 3월쯤에. 그럼 3월엔 내가 그때 고3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게임 얘기가 나왔는데 게임에서 할 때 컴퓨터들이 치트를 쓴다는 이야기였어. 컴퓨터는 정찰 안 가고 막 내 위치를 알아. 전쟁 게임을 하는데. 그쵸?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예시를 들었지. 수업을 하다가. 야,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 그 게임 생각하면 돼. 게임 얘기잖아. 컴퓨터는 치팅을 한다고. 나는 정찰병 보냈는데 얘는 안 보내도 안다고 이랬더니 그 앞에 있던 수강생 중에 하나가 그래요? 너 살면서 게임 안 해봤냐? 네. 할 말이 없더라고. EBS에서도 이 정도는 해봤을 거지라고 생각하라고 냈을 거란 말이야, 그거를. 아무튼 간에 포인트는 공부만 너무 많이 한 자의 역설. 남들 다 이해할 때 어떤 특정한 지문을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데 그게 출제되면 곤란하다라는 거. 공부를 되게 많이 하길 강요하지만 사실 또 의외로 공부 외적인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나 수능에서는 일반적인 뭐 배경 지식, 상식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많이 알아두면 좋아. 그래서 맨날 책 읽으라고 하잖아, 어른들이. 그래서 그래요. 계속 봅시다. Thus, 그러므로 the window is disguised. 이 창문은 위장되어진다라고 하는데, 자, 창문과 거울 얘기인데 이게 지금 아예 그냥 새로운 창문이 아니라 the window가 나타내는 건 아까 전에 말한 one-way mirror의 반대편이 되겠죠. 거울로 보이는 게 아니라 창문으로 보이는 면은 위장되어져, 거울로서. To allow secret surveillance. 하기 위해서 허용하려고 비밀스러운 감시 활동이라는 것을 비밀스러운 감시라는 걸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다. 밖에서 누가 지켜보고 있는지는 안 보여야 된다는 거지. 그 이유까지는 나도 이거를 보면서 질문이 들었지만 친구한테 다시 한번 야 근데 밖에서 취조실에서 왜 그거 안 보이는 거냐고 물어보면 내가 욕먹을 것 같아서 못 물어봤어. 자, 그러면 취조실 밖에는 이제 취조실에는 신문관이 있고 감찰관이 또 밖에 있다는 이야기지. 취조를 제대로 하는지
돈 먹는 거 아닌지 이런 거 보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Physically, 물리적으로다가 there is no such thing as a one-way mirror. 자, 소재는 아까 단방향 거울이었는데 물리학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소재. 단방향 거울. 근데 우린 이게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물리적으로 불가능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리적이란 얘기는 이거는 법칙이에요. 진실이란 이야기입니다. 과학적 진실은 반복되어지는 거잖아. 법칙. 그러면은 어떻게 이건 그럼 성립이 안 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단방향 거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착각? 불가능한데? 하지만 실제로 있음. 어떻게? 물리법칙을 어떻게 인간이 거스르느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That is, 단방향이라는 거울이라는 건 존재하잖아. 그 말인 즉슨 the amount of light reflected from one side is the same. 반사되어지는 빛의 양이라는 것은 총량은 같습니다. 빛은 들어온 만큼 그대로 반사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As that reflected from the other. 다른 쪽에서 반사되는 방향 빛의 총량과 다른 어느 면에서 반사되는 빛의 총량은 같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제 거울을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가면서 가봅시다. 이거 뭐 굳이 글 내용을 요약하고 자시고 간에 그냥 이 원리만 알면 끝나는 글이라서 미러라고 적을게요. 거울입니다. 근데 빛은 이렇게 들어왔으면은 반사가 될 거 아닙니까? 미러니까. 근데 지금 다른 쪽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잖아. 여기서 들어온 건 나갈 거고, 그럼 이쪽에서 말한 건 사실 투과돼야 되는 거잖아. 단방향 거리라는 얘기니까. 이쪽도 들어오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럼 총량이 같아. 근데 일단 체크를 좀 해보고 1번, 2번 두 개를 바탕으로 이제 원리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게 1번 내용. 빛의 반사 총량은 같습니다. 전제. 두 번째, the light transmitted in one direction. 투과되는 것,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반사되지 않고 뚫고 지나가는 빛의 양. 한 방향으로 뚫고 지나가는 빛과 빛이 같아요. As that transmitted in the opposite direction. 반대 방향에서 것도.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것은 이렇게 갈 거란 이야기가 되겠죠. 뚫기도 하고 반사되기도 하고, 여기에 나온 것도 뚫기도 하고 반사되기도 하고. 뭐 편의상 여기를 미러라고, 여기를 윈도우라고 적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법칙이고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원웨이 미러가 되잖아. 이쪽에선 윈도우로 보일 거고 이쪽에선 미러로 보인다는 이야기니까. 자, 그러면 How does the one-way mirror work? 그렇다면 어떻게 한 방향 거울이라는 것이 작동을 할까? 이거는 이건 물리학적인 법칙인데 다 똑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같은 거를 하는데, 같은 작용을 하는데 왜 한쪽은 미러이고 한쪽은 윈도우일까? First, 첫 번째로 The mirror is not totally reflecting. 전부 다 반사시키진 않습니다. 빛을 뭐 이렇게 두 줄기를 쏜다라고 했을 때 전부 다 반사하지 않으니까 반사하는 건 한 줄기, 뚫고 가는 건 한 줄기라고 해봅시다. 여기도 두 줄기를 쏜다라고 했을 때 한 줄기씩 나눠 간다고 해봅시다. It transmits half of the light. 절반의 빛은 투과시킨다. 두 개를 쐈으면 하나는 투과시킨다. And reflects the other half. 나머지 반은 반사시킨다. 아직까지는 그림이랑 똑같이 가고 있죠. The second requirement. 두 번째 조건이 하나 더 있어. 1번 조건. 이게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뚫고 가는 게 전제야.
사실 거울은 정확하게 반사를 하겠지만 정확하게 반사를 100% 반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존재 조건이겠죠 지금. 그러면 조건을 적어가면서 갑시다. 조건 1 전체 반사 아님. 조건 2 second requirement has to do with writing. 빛과 관련이 있대. 조명과 관련이 있대. 이것도 계속 빛에 대한 얘기인데 도대체 무슨 빛에 대한 관련이 더 있을까? It is essential. 되게 필수적이야. That the observation room remained dark. 관찰실이라는 얘기는 얘들아 이쯤에서 다시 한번 내용 정리. 그러니까 미러로 보이는 쪽일까 아니면은 observation room이라는 거는 창문으로 볼 수 있는 데일까? 창문으로 볼 수 있는 데야. 이쪽은 어두워. 이쪽은 어둡고 어두워. 왜냐하면은 if a lamp were turned on, 만약에 램프가 켜지면 빛이 강하면은 some of that light, 이 빛 중에 일부, 절반이 되겠지 지금. 반씩 들어가고 반씩 반사된다 했으니까 얘가 would pass through into the integration room as well. 빛이 세면은 똑같이 나갈 거란 이야기야. 근데 우리 취조실 아까 전에 사전 설명에서 얘기했잖아. 취조실은 환하고 여기는 어둡잖아.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바탕으로 결론을 한번 지어보면은 조건 두 번째는 윈도우 쪽은, 창문 쪽은, 관찰실은 어두움. 그러면 이 어둡고 밝은 거를 결론 한번 지어봅시다. 자, 이쪽에서 빛이 가는 양을 99로 해볼게요. 99의 조도를 가지고 있어. 99의 조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반사되는 거는 반씩 나눠서 가니까는 44.5가 되겠죠? 여기도 뚫고 가는 거 44.5가 되겠지. 절반의 조도를 가지고 본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는 보인다는 얘기는 되겠죠, 사실. 완전하게 뚜렷하게 똑같이 보이진 않더라도 반 정도는 보인다. 살짝 흐릿하게는 보일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돼? 뭐 이거 이제 가령 조도를 낮춰보겠습니다. 대충 사람 얼굴이 뭔진 보이잖아 지금 우리 이 상태에서. 근데 빛의 총합을 100이라고 했을 때 이쪽은 1의 조도를 준다고 해보자고. 어두워야 되니까 극단적인 비율을 해보자고. 그럼 1은 나눠지겠죠. 0.5 0.5. 자, 그러면 이쪽은 1의 조명이잖아. 상대적인 효과야. 조명 자체가 어두운데 44.5라는 빛이 들어오면은 여기는 보인다고. 충분히 보일 수밖에 없지. 왜냐면 여기보다 훨씬 밝은 빛이 들어오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99라는 빛이 있어. 반사되는 것도 살짝 이제 어둡게 반사되긴 할 거지만, 어둡게 반사되겠지만 99라는 조명 아래에서 0.5는 눈에 안 띈다고.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불가능하고 착각이지만 이게 실제로 있는 이유는 뚫고 지나가는데 잘 안 보이니까. 조명이 나서 조명 차이로 인한 착시 효과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50인데 배경상 얘는 1에서 50을 주면은 굉장히 잘 보이는 게 되는 거고 99에서 50을 주면은 상대적으로 안 보이게 된다. 따라서 착각 불가능이고 결론은 이거는 빛의 밝기를 이용한 착시 효과. 뭐 착시라는 말까지 이제 정확한지는 나도 솔직히 좀 국어적으로 표현이 내가 좀 어휘력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아무튼 빛의 밝기를 이용한 장난질이라는 거야. 애초에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야. 한쪽만 편광만 반사한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안 보이게 만든다는 얘기지. 빛의 장난을 통해서.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올림포스는 우리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워크북 검사를 좀 해보시고 나서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워크북 꺼내봅시다.